물체가 다른 물체와 부딪힐 때 나타나는 규칙성을 설명한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걸 운동량 보존법칙이라고 불러. 오늘이 물리의 마지막 날, 다음 주에는 다시 화학. 자, 운동량 보존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운동량 보존법칙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충돌할 때 어떤 규칙성을 가지고 있느냐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 물체가 이렇게 충돌할 때요. 여기에 뒤에 오는 물체가 있고 앞에 가는 물체가 있어. 이렇게 가고 있어요. 앞에 가는 애는 4kg짜리 물체가요. 얼마로 가고 있냐면 1의 빠르기로 천천히 가고 있는데 뒤에 오는 조그만 아이인 2kg짜리 물체가 사실은 10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쫓아오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조금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를 미루어 추측할 수 있죠. 뒤에 오는 아이가 빠르기 때문에 얘는 충돌하기 전 상황이 되는 거고요. 이때 충돌이라는 게 발생해. 그러니 이렇게 커다란 애를 작은 애가 쫓아와서 쾅 하고 부딪히면서 B가 A를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리고 밀어. 그러면 단지 B가 A만 미는 게 아니고 A가 B를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밀어. 너 나가 이 새끼야. 그리고 이런 식으로 서로 힘을 주고받는 힘이 생기는데 그 주고받는 힘을 설명한 게 뉴턴의 운동법칙 중에 제3법칙, 그게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까 쓱 지나갔던 법칙, 마지막 법칙이야. 작용, 반작용 법칙이라는 뉴턴의 제3법칙에서 사실은 이게 낯선 게 아니고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슬쩍 배웠는데 사실은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힘은 예외 없이 항상 쌍으로 작용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쌍이라는 건 모든 힘은 항상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겨 이 뜻입니다. 자, 이때 생기는 두 개의 힘을 우리는 하나의 힘은 작용이라고 부르고 동시에 생기는 또 다른 힘은 반작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를 거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작용, 반작용은 서로 다른 두 물체가 돼서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힘을 설명하는 거면 모든 물체는 예외 없이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긴대요. 예외 없이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는데 그 두 개의 힘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불러요. 예를 들어 이렇게 칠판이 있는데 선생님이 칠판을 손바닥으로 치죠. 이렇게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을 하냐면 손이 칠판을 하고 칩니다. 그러면 작용의 힘은 뭐냐면 손이 칠판을 10N의 힘으로 쳤습니다. 이게 작용이라고 친다면 예외 없이 그 순간에 두 개의 힘이 동시에 생기니까 반작용의 힘이 0.001초의 오차도 없이 생깁니다. 그럼 반작용의 힘은 뭔데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때 생긴 작용의 힘의 주어와 목적어의 위치만 바꾸면 이게 반작용의 힘입니다. 그러니 이때 반작용의 힘은 칠판이 손을 10N의 힘으로 친 겁니다. 이 두 힘이 동시에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할 수 있다. 작용점, 방향, 크기. 맞습니까? 이때 이 작용점은 어디다 찍는 거냐면 힘을 준 애한테 찍니? 받은 애한테 찍니? 아니요. 받은 애한테 찍어야 돼요. 나 여기 맞았어. 됐어? 그래서 이 힘 때문에 나 변했어. 라는 걸 설명할 거기 때문에 항상 작용점은 힘을 받은 애한테 찍는 거거든요. 그러면 손이 칠판을 쳤을 때 작용점은 힘을 받은 애가 칠판이니까 여기다 찍힙니다. 그랬을 때 손이 칠판을 밀었으니까 이 방향으로 10N의 힘으로
이로써 이게 내가 준 작용이라는 힘을 화살표로 표현한 겁니다. 그랬을 때 생긴 반작용의 힘은 거꾸로 칠판이 손을 친 거기 때문에 힘 받은 애가 손이거든요. 그래서 손에다가 작용점을 찍어서 이 방향으로 이렇게 그리셔야 이게 반작용의 그 힘, 10N의 힘입니다. 이렇게 됩니다.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작용합니다. 예외가 없고요. 쌍으로 작용하는 두 힘의 이름이 작용과 반작용이고, 이때 서로 주고받는 이 힘은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만 바뀔 뿐 그 뒤에 있는 힘의 크기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힘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혁이가 선생님한테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오늘 숙제해온 것 중에 A라고 하는 질량이 큰 물체와 B라고 하는 질량이 작은 물체가 R이라고 하는 거리에 떨어져 있을 때 둘이 주고받는 중력의 크기는 누가 더 크니? 이거 물어봤거든요. 그랬을 때 실제로 얘네들 사이의 질량 때문에 생기는 서로를 당기는 힘은요, A가 B를 당기는 힘이나 B가 A를 당기는 힘이나 작용 반작용의 두 힘이기 때문에 그 힘은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그러니 지구에 내가 서 있을 때요, 그래서 지구가 나를 당기는 힘이나 내가 지구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같다고요. 그래서 지구가 나를 100N의 힘으로 당기면 나도 지구를 똑같이 100N의 힘으로 동시에 지금 당기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와 내가 붙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용 반작용의 힘은 언제나 힘의 크기는 같고요. 힘의 크기 반드시 같습니다. 방향은 반드시 반대여야 됩니다. 예외 없습니다. 이렇게 작용하는 힘이 관여하는 게 충돌입니다. 그러니 실제로 뒤에 오고 있는 B가 A를 밉니다. 만약에 10N의 힘으로 빨리 가 이 새끼야. 그리고 밀면 그래서 반작용의 힘으로 A가 B를 밉니다. 같은 크기 10N의 힘으로 밉니다. 이게 충돌할 때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할 때 B가 A를 10N의 힘으로 미는데 예를 들어 1초 동안 힘을 줘서 밀었다고 치자. 그럼 B는 A는 B를 몇 초 동안 밀겠니? 1초요. 왜? 접촉 시간이 똑같을 거니까. 맞아. 그렇다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충돌하는 순간에 A, B가 주고받은 힘의 크기가 똑같고요. 그 힘을 서로 주는데 걸린 시간이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뭐예요? 결국 충돌할 때 FT. 다시 말해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방향만 반대인 것뿐이죠. 그래서 이렇게 충돌하는 그 순간에 A와 B가 서로 주고받는 힘의 크기가 같고 그 힘을 주는데 걸린 시간도 같기 때문에 A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과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충격량의 크기는 반드시 같아야 됩니다. 방향만 한 놈이 반대인 것뿐이죠. 됐어. 그러면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니까 A의 나중 운동량에서 A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B의 나중 운동량에서 B의 처음 운동량을 뺀 값이나 그 값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크기가. 방향만 한 놈이 반대인 것뿐이죠. 그러면 저는 이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로를 열어서 마이너스를 분배할 겁니다. 그러면 가로를 이렇게 열면 마이너스를 분배하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랬을 때 나중 값은 나중끼리 모으고요. 처음 값은 처음끼리 모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A와 B의 충돌 전 처음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요. 충돌 후에 A와 B의 운동량을 합한 값이랑 반드시 같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수식으로 얻을 수 있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충돌하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과 충돌이 끝난 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항상 같아야 된다. 되겠어?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운동량 보존 법칙이라고 합니다. 충돌 전 운동량과 충돌 후의 운동량은 같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충돌을 한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자. 후의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자, 충돌이 끝났어. A는 충돌을 하면 그 후에
끝난 후에 A는 처음보다 속력이 빨라질까 느려질까? 상상. 빨라집니다. 왜? 운동 방향으로 힘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되겠어? 그래서 충돌이 끝난 후에 A라고 하는 4kg짜리 물체의 속력이 4됐다라고 치자. 더 빨라져서. 자, 그럼 B는 충돌이 끝난 후에 빨라져야 됩니까? 느려집니까? 느려집니다. 운동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힘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B라고 하는 이 2kg짜리 물체는요, 어느 방향으로 얼마에 빠르기로 갈까? 이걸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왜? 운동량이 보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량 보존 법칙 때문에 충돌 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충돌 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랑 같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충돌 전의 운동량은요, A요, 오른쪽 방향으로 운동량, 질량에다 속도 곱하니까 A는 오른쪽 방향으로 4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B도 오른쪽 방향으로 20의 운동량을 갖습니다. 그러니 충돌 전에는 오른쪽 방향으로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이 23입니다. 근데 충돌이 끝나도 두 물체의 운동량의 합은 여전히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충돌이 끝난 후에 우리 A의 운동량을 알아요. 보이시죠? 충돌이 끝난 후에 A의 운동량 여전히 오른쪽으로 16의 운동량을 가지고 있네. 근데 운동량의 합이 오른쪽으로 24여야 되니까 충돌이 끝난 후에 B는 오른쪽으로 얼마? 8이라는 운동량을 가지면서 운동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러니 충돌이 끝나도 B는 여전히 오른쪽으로 간다. 근데 운동량이 8이어야 되는데 저 I의 질량이 2kg니까 빠르기는 얼마로 가고 있다? 4로 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서 B의 속도는 처음보다는 줄었지만 속력이 4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겠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어떤 물체가 운동하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운동량이라는 걸 갖는다. 근데 부딪히면 운동량이 변한다. 자, 그 변화량을 우리는 충격량이라고 한다. 기억나죠? 운동량 구하는 식. P는 운동량 구하는 식 MV. 되겠어? 네. 충격량이라고 하는 건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됐어? FT 아일랜드로 계산할 수 있다. 또는 운동량의 변화량을 직접 구해도 된다. 알겠어? 이러한 충돌이 일어날 때 규칙성 운동량 보존 법칙이 항상 성립한다. 기억나죠? 이런 것들을 설명한 게 오늘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92페이지가 아까 우리가 설명한 관성부터 시작해서 운동량, 충격량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92페이지 보죠. 92페이지 맨 위에 왼쪽에 있는 네모 박스에 뭐라고 써야 되는지 생각해보면 오른쪽 먼저 읽어볼게요.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을 때 밑줄처럼 힘 안 받을 때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그대로 뭐 하려는 성질? 유지하려는 성질을 뭐라고 하니? 관성이라고 합니다. 됐어? 그래서 왼쪽 칸에는 관성, 오른쪽 칸에는 유지라고 쓰시면 되죠. 자, 그 밑에 운동량으로 왔습니다. 운동량 구하는 식 P는? 그렇죠. 그때 V가 속력이 아니고 속도로 방향을 갖는다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랬을 때 충격량을 나타내는 그래프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으로 내려가면 충격량 구하는 식 I는 뭡니까? FT 힘 곱하기 시간. 됐죠? 자, 그랬을 때 시간이 TA보다 TB가 길어집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힘의 크기는 줍니다. 됐어? 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봐 두시면 되는데 그때 그 그래프 보죠. 그래프 아래쪽에 면적은 어때야 됩니까? SA, SB 어때야 됩니까?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같은데 시간이 길어지니까 힘의 크기가 줄어드는 거죠. 그 면적이 충격량이고요. 자, 그래서 힘의 크기는 FA가 크고 시간은 TB가 더 길다 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고 생활 속의 충돌과 안전장치라고 맨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충돌할 때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동차의 범퍼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충돌할 때 시간을 길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에어백, 그 다음에 자전거의 안장도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3페이지의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 보시면, 자, 그림은 질량이 같은 두 물풍선 A, B를 건물 위에서 떨어뜨리는 건데, A는 떨어지자마자 타일에 부딪혀서 터졌어요. B는 방석에 떨어지니까 터지지 않았습니다. 결과가 다르죠. 결과가 다른 건 작용한 힘이 다르기 때문이고요. 힘의 크기가 작은 쪽이 방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터졌겠죠. 왜 안 터졌을까요? 힘의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 접촉 시간을 길게 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1번 물풍선이 바닥과 충돌해서 정지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밑줄 다른 말로 뭡니까? 충격량. 충격량은 어떻습니까? A, B가 같습니다. 그래서 자, 충돌하는 과정에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A, B가 서로 같으므로 A, B가 받은 충격량도 서로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는 얘기는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래프 밑에 있는 면적도 같습니다. 그래서 네, 넓이가 같다 이렇게 쓰셔야 되겠죠. 2번 A, B는 같은 충격량을 받지만 A에 작용한 평균 힘의 크기가 B에 작용한 힘보다 크기 때문에 힘이 크다. 그 이유는 힘이 작용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풍선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석에 떨어질 때 힘을 받는 시간이 길어져서 힘의 크기가 줄었어요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탐구 문제 1, 2번 해보래요. 그리고 뒤에 넘겨서 잠깐 풀고 있을래? 선생님 시험지 잠깐 복사해서 각자 시간에 가져가겠습니다.
앞으로. 이거 받을 필요 없어서 그 중에서 우리 올림 신청하는 친구들 있잖아. 너네들은 1월달에 개강 프로그램을 안 타. 그냥 1, 2월달은 올림만 해. 그리고 3월달에 영재 데뷔반으로 움직여가. 그냥 이제 이름은 영가 데뷔반인데 일요일 날로 3월달부터는 올림 끝나고 너네들은 간다. 그래서 일요일 5시부터 10시까지 저녁 때 수업하는 반으로 가는 거야. 이게 특목고 데뷔하는 영가 데뷔반이야. 이름은 이런데 특목고 데뷔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만약에 5시부터 7시 30분까지 화학 하이팝 1을 타게 되면 7시 30분부터 10시까지는 물리 1 하이팝을 타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갈 거야. 그래서 이 과정이 7월 말에 끝나. 그래서 요 반으로 갈 거라서 그건 3월 달에 개강하는 반이라서 지금은 안 때문에 의미가 없어. 너네는 1, 2월 달에 올림 탈 거야 라는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태희하고 그 다음에 너하고는 그 다음에 커리가 어떤 거를 신청해야 될지를 볼 건데 너는 끝나고 잠깐 남아서 선생님하고 얘기 잠깐 하고 가. 그러면 각자 프로그램 못 해야 되는지는 선생님 개별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 1월 개강반에 가야 되니? 라고 하면은 갈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전 가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자, 이렇게 돼요. 자, 지금 문제를 대충 푸셨어요. 몇 번까지 풀었냐? 몇 번까지 풀었어? 몇 번? 몇 번까지 풀었어? 주원이 몇 번까지 풀었냐? 자, 아까 우리가 풀려고 했던 1, 2번 문제 있죠? 그 안에 개념이 다 들어있어서 한번 보고 가자라고 했던 93페이지의 탐구 문제 1, 2번 좀 볼게요. 그림과 같이 같은 속력으로 달리는 질량이 동일한이라고 하는 AB라고 하는 자동차가 있는데요. 이 자동차가 처음 출발할 때 속력도 같고 질량도 같대. 예를 들어서 A 자동차의 질량이 1kg면 B 자동차도 1kg야. A 자동차의 속력이 5면 B 자동차의 속력도 5야. 그러면 둘이 맨 처음에 부딪히기 전에 두 물체의 운동량은 똑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자, 그리고 나서 부딪히고 나서 둘 다 멈췄어 라고 했으니까 멈췄다는 건 속력이 0 됐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둘 다 0 됐어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충돌하기 전의 운동량, 충돌한 후의 운동량.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에서 처음을 빼는 거니까 둘 다 운동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5. 다시 말해서 충격량의 크기가 둘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 자동차는 멀쩡한데 B는 많이 부서졌어. 뭐가 문제야? 얘네들이 충돌할 때 받은 힘의 크기가 다른 거야. B가 많이 부딪혔으니까 B가 많이 부서졌으니까 힘을 크게 받은 거고요. A는 힘의 크기가 작은 거죠. 왜요? 충돌하는데 걸린 시간이 달라서 그렇습니다. A는 충돌해서 멈출 때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면 B는 짧기 때문에 힘을 많이 받아서 부서진 거야. 이런 느낌인 거야. 그쵸? 그래서 거기에 있는 1번 처음 운동량의 크기 A, B 같습니다. 누가 더 크다는 얘기 할 필요 없고요. 같은 의미에서 나중 운동량의 크기도 같습니다. 3번 보시면 충돌하는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는요. 네, 충격량의 크기도 둘 다 같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충돌 후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누가 더 기니? 시간은 힘을 작게 받은 애가 더 긴 거니까 A가 더 길어요 라고 하는 4번이 맞다라는 얘기고요. 충돌하는 동안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가 큰 게 아니고 B가 더 커서 B가 부서졌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그림은 동일한 달걀 A, B. 요번에는 자동차가 아니고 달걀이지만 우리는 똑같이 돼서 보시면 됩니다. 동일한 달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 중에서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것과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게 있는데 그 밑에 그래프 보이세요? A, B 중에 누가 딱딱한 바닥이고 누가 푹신한 방석일까? 그건 충돌하는 데 걸리는 시간 X축 보시면 돼요. X축이 짧은 A가 그래서 딱딱한 바닥에서 떨어진 아이야. 여기가 단단한 바닥이야. 그리고 B가 푹신한 방석이야.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똑같은데 걸린 시간이 푹신한 방석은 충돌하는 시간이 길고 딱딱한 바닥은 충돌 시간이 짧아. 그래서 얘가 받은 힘은 0.5N밖에 안 된다면 얘는 5N이야. 그래서 얘가 깨졌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보시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더 크니? 아니, 운동량 변화량 자체는 똑같아. 자, A, B가 시간축과 이루는 면적은 같니? 네, 둘의 면적이 충격량이라서 같습니다. 그 다음에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이 받은 힘이 나타내는 그래프는 A가 아니고 B입니다. 되겠어? 이렇게 고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여러분들이 블라블라 문제를 풀고 계실 건데 이것과 관련된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예쁘게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저하고요. 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과 요번에 했던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는 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디냐면 이거죠. 98페이지. 그렇죠? 98페이지 실력 붙이기 1번부터 시작해서 8번까지요. 문제 풀 수 있는 시간 8분 드립니다. 8분 후에 설명할게요. 지혜가 너는 잠깐 나와. 선생님이랑 잠깐 얘기하게. 아까 그거 들고 나와.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채점해 놓고요. 이거 남는 게 한 장인가? 자, 개별적으로 증명받는다. 야, 너네 양말하고 패딩하고 검사한다. 이 새끼들이 한겨울에 양말도 안 신고 패딩도 안 입고 다니고 이 썩을놈의 새끼들이 그냥 감기 걸리면 죽여. 야, 물론 시험 날짜 나왔어. 2월 28일이야.